자, 2025년 3월 9일 모의고사 33번 해설 시작합시다. 33번은 내용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거를 제목으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되게 헷갈리게 함정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쌤도 제목을 좀 어렵게 지어봤습니다. 주관적 경험에 객관적 수치를 부여하게 해주는 생리현상. 말이 좀 어렵죠? 자, 본문 설명 한번 듣고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면 손이나 뭐 그런 데 땀이 나게 되죠? 근데 땀은 물이잖아. 그래서 우리 피부가 전기가 흐르기 쉬워진대. 이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현상이야. 그치? 그래서 무의식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거야. 감정이라는 건 누가 봐도 주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 얼마나 화났어? 이랬을 때 나 한 3만큼 화났어. 나 한 8만큼 화났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말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과학적으로 수치화시킨 게 아니죠. 그냥 본인이 기준을 정한 거지. 근데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감정을 수치화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떡밥은 나왔지만 신체에 대한 전도율을 계산한대. 전도율이라는 거는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냐라고 하는 게 전도율이죠. 그러면 감정적으로 격해진 정도에 따라서 땀이 난다 그랬으니까 전도율이 높을수록 지금 감정 상태도 굉장히 격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되게 참신한 발상이죠. 자, 그래서 주관적 경험을 다시 말해서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을 객관적 숫자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는 수치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요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제목을 다시 보면 주관적 경험에 객관적 수치를 부여하게 해준다. 주관적 경험이라는 게 즉 다시 말해서 개인이 겪고 있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감정에 객관적 수치를 부여한다. 수치화가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야. 그걸 누가 해주느냐? 어떤 생리현상이 해준대요? 이게 바로 땀을 흘리는 현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우리의 피부는 conduct, 전도합니다. 전기를 more or less efficiently. 꽤 효율적으로 전도해 준대요. 여기서 more or less는 꽤 혹은 다소 같은 걸로 해석해 주면 돼요. 여기만 보면 우리 피부가 뭐 전기가 잘 통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뒤에 조건이 달리죠.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our emotions.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전기가 통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딱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은 그런 문장이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빠졌죠, 이 중간에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땀이 흐르게 되니까 전기 전도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압니다. 뭘 아냐면 대절을 아는데요. 이 that은 kno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로 쓰였죠.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그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when이 나왔잖아. 그럼 또 묶이고 두 번 묶이죠. 그러니까 이 when이 어디까지냐 쭉 가다 보면은 이거 that가 나와서 이렇게 묶이죠. that는 항상 삽입이라고 봐주면 돼요. 어디까지? 그 다음 that까지 삽입으로 들어가서 앞에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왼절로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있었던 이 대절은 아직 주어도 안 나온 상태인데 왼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our bodies sweat 이게 주어 동사가 되죠. 대절은 끝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어서 해석해 보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stimulate 되었을 때 simulate가 아니라 stimulate죠. 자극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선 수동태가 되었기 때문에 자극이 되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극되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stressed,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병렬이 나오네요. 그리고 sad, 슬프거나 아니면 어떤 그냥 강렬한 감정, 뭐 분노 같은 그런 강렬한 감정이었을 때 진짜로 이런 식으로 감정이 좀 격해졌을 때 그때 우리의 몸이 sweat, 땀을 흘립니다. A tiny bit, 아주 약간 땀을 흘리게 된대요. 그리고 뒤에 조금 어려운 문장 구조가 나오는데 so that 구문입니다. so that 구문이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이 되잖아. 근데 여기 안 보이지만 that이 숨어 있죠. 여기 명접 that이 명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that절로 이렇게 묶이게 되죠. 그러니까 몸이 작은 방울을 흘린다는 건 땀을 흘린다는 건데 so little 너무 작아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근데 작긴 한데 어쨌든 땀을 흘리긴 하니까 이걸로 측정은 가능하지. 그리고 왼절 다시 나오네요. 그럼 쉼표까지 다시 묶어 주고 이러한 작은 방울들, 땀방울들이 appear 나타날 때 지금 주어가 sweat가 주어가 아니죠. 더 앞으로 가서 those tiny drops가 주어기 때문에 요거 동사의 수일치만 봐주면 됩니다. 우리의 피부가 어떻게 되냐면 gets more electrically conductive. 더 전기적으로 conductive, 전도성이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get은 얻다라는 뜻이 아니죠. 뭐뭐가 되다라는 뜻의 상태동사로 봐주면 됩니다. 뒤에는 그래서 conductive라고 하는 보어가 나왔지. become이랑 비슷한 거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스킨이 땀이 나니까 그럼 물 때문에 전도성이 더 높아진다. 여기까지는 그냥 현상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도대체 뭘 했냐면 과학적으로 써먹어서 감정을 무려 수치화를 시켰다는 거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이 변화는 this change 동사 아니에요. 이 변화는 주어. 어디에서의 변화냐면 sweat gland activity. sweat gland면은 땀샘이란 뜻이죠. gland까지 해서 땀샘. 이 땀샘에서의 활동의 변화지. 그냥 땀을 흘린다는 내용이야. 그죠? 땀샘 활동의 변화는 happens, 발생합니다. 완전히 뭐뭐 없이 발생하는 건데 뒤쪽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의식적 정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having much say, 그다지 발언권을 가지지 않으면서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say가 발언권이라고 해석이 되죠. 근데 그것도 조금 더 의역을 해보자면 발언권이 없다. 없다라고 해석되는 이유는 without이었기 때문에 관련성이 발언권이 없다라고 해석을 한 거고요. 이거를 조금 의역해주면 방금 쌤이 말한 것처럼 관련성이 여기만이니까 관련성이 있다라고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랑 이제 without이 합쳐지면서 관련성이 없다라고 바뀌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뒤쪽에 있었던 in the matter. 여기서 matter는 일, 사건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 아까 말했던 땀샘에서의 그 변화가 됩니다. 요거. 글로 써보자면 땀이 나는 것, 땀 나는 거. 그래서 땀 나는 것과 그다지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죠. 당신의 정신이, 의식이. 자, 근데 쌤이 지금 이걸 계속 뭐뭐가, 뭐뭐이, 은는이가로 해석하고 있잖아. 그치? 이게 뭐야 그러면 앞에 이 ing 앞에 나온 거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without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나온 명사, 이게 전치사니까 명사 나와야 하잖아. 그게 얘가 아니라 뒤에 있는 요 친구. 이게 이제 동명사가 되는 거죠. 요거를 동명사로 봐주고 그리고 앞에 있는 친구는 의미상 주어라서 당신의 정신이 그다지 관련성이 없는 채로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땀나는 것과는 그만큼 완전히 관련성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without이 해석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여긴 별표 쳐주고 잘 외워주면 혹은 이해해주면 됩니다. 당신의 의식이 땀나는 것과 그다지 관련성이 없는 채로 다시 말해 그냥 무의식적인 현상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feel, 느낀다면 감정적으로 강렬한 상태다라고 만약에 당신이 느낀다면 당신은 아마도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be going to 이거 will이죠. 당신은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뭘 알아차리냐면 땀샘 활동의 증가를 알아차리게 될 거래. 한마디로 땀이 많이 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지. 자, 여기가 핵심인데요. 이것이 특히나 유용하대. from a viewpoint 하면 뭐뭐한 관점에서라고 해석이 되죠. 과학적 관점에서 특히나 이 현상이 유용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allows, allow 오형식으로 쓰이는 동사죠. 자, 그리고 얘가 오형식으로 쓰일 때에는 뭐 물론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허락하다의 의미가 좀 퇴색이 되지. 하게 하다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하게 하다. 그것이 우리가 놓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뭘 놓냐면 이것도 수건데 put A on B 형태가 나오네요. 객관적인 값, value, 객관적인 값을 주관적인 마음 상태에 놓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래. 와, 진짜 표현 멋있어요. 그지? 이미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값이라는 게 아까 여기서 말했었던 수치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거 subjective state of mind가 의미하는 바는 한마디로 감정 상태가 되겠죠. 감정의 수치화를 놓을 수 있게 해준다. 다시 말해 감정을 수치화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핵심이 되겠지.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실제로 측정을 할 수가 있대. 우리의 감정 상태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by ing 그리고 by ing 이렇게 두 덩어리가 나와요. by tracking 추적함으로써죠. by ing니까 by ing 추적함으로써. 자, 뭘 추적하냐면 어떻게 당신의 몸이 sub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땀을 흘리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자, 그럼 tracking이라는 이 동명사의 목적어 자리로 how가 나온 거니까 요거는 명사절. 다시 말해서 간접 의문문으로 쓰였죠. 자, 그리고 뭐 함으로써 뒤에 by 덩어리 하나 더 나오죠. by running. 이거는 달리다라고 해석되지 않고요. 뒤에 목적어로 전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뭐뭐를 흐르게 하다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물론 by ing니까 흐르게 함으로써라고 해석이 되고요. 당신의 스킨을 통해서, 당신의 피부를 통해서 약간의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약간 흘려야죠. 이거 전기 너무 많이 흘려버리면 감전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기를 약간만 흘리게 함으로써 실제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고 나서 turn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turn 하면은 뒤에 보통 A가 나오고 쭉 가다 보면 into가 나오죠. into B 형태가 됩니다. A를 B로 바꾸다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주관적이고 무의식적인 경험을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이죠. 병렬로 지금 같이 experience 꾸며주고 있어. 근데 어떤 경험이냐면 뒤에서 한번 수직이 더 들어가는데 감정적인 강도의 경험이야. 즉 주관적이고 잠재의식적인 감정 상태를 뭘로 바꾸는 거냐면 객관적인 숫자로 바꿔줄 수 있다. 사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까 요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봐주면 되겠죠. By figuring out. 그치, 이것도 똑같이 나오지. figure out이 알아내다라고 해석이 되잖아. 알아냄으로써, 파악함으로써 뭘 파악하냐면 how절 끝까지 갈 거고 how good your skin gets. 얼마나 잘하게 되는지 너의 스킨이 at transferring electrical current. 전류를 전달하는 것에 얼마나 잘하게 되는지를 알아냄으로써 이거를 할 수가 있게 된대요. 자, 마지막 문장이 조금 해석하기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일단 how가 figure out의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가 간접 의문문으로 쓰인 건 맞습니다. 근데 간접 의문문 뒤에 your skin이 주어고 gets가 동사인데 그 사이에 지금 뭐가 껴있으니까 이거는 얼마나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얼마나 잘 이렇게 해석이 돼. 근데 뒤쪽에 get이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그 표현 들어봤을 거야. be good at. 요거는 뭐뭐를 잘 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여기 be 대신에 요게 get으로 바뀐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아까도 말했지만 get이라는 단어가 상태동사로 쓰이면 뭐뭐가 되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면 get good at 하면은 뭐뭐에 잘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요 부분이 앞으로 땡겨 가면서 how랑 같이 묶인 거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얼마나 잘 당신의 피부가 하게 되는지, 전류를 전달하는 것을 얼마나 잘하게 되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3번 길이도 엄청나게 길었고 문장 하나하나가 좀 추상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글입니다. 어려워요. 어려워. 야, 아마 이 글 때문에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객관적 수치가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표현이 좀 복잡하고 문법도 좀 복잡했을 뿐이지. 는 다시 말해 매우 어려웠다. 33번 다운 지문이었습니다. 어려우면 반복해서 여러분께 될 때까지 다시 보면 되겠죠? 오케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자, 2025년 3월 9일 모의고사 34번 해설 시작합시다. 34번은 식물 얘기입니다. 식물인데요. 식물이 신호를 발산한데 이거를 이 글에서는 의사소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에 대해서 신호를 발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행동을 왜 하느냐? 생존에 대한 반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사소통 방식이랑 좀 다르대. 뭐 그 방식 자체도 여기 보면 좀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잔디를 깎은 후에는 특정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식물이 냄새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나온 의사소통 방식이죠. 냄새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에 따라서 고주파 소리를 내기도 한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한다. 근데 이런 게 감정적인 것은 아닐 거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식물 뭐 화분 이렇게 해가지고 식물이 있었는데 이 식물 하나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이렇게 잘라버릴 수도 있잖아. 근데 잘리는 게 얘 입장에선 죽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파요, 죽기 싫어요 이러면서 막 울고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닐 거다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랑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감정적인 것이 아닐 거니까. 그럼 뭐냐? 그냥 생존을 위한 자동적인 반응일 것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긴 하지만 뭐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눈, 코, 입 달린 감정적인 그런 것은 뭐 아닐 거다. 그냥 본능적인 반응 같은 것일 뿐이다. 혹은 화학적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생존을 위한 반응으로서 자극에 대한 신호를 발산하는 식물, 의사소통이 가능하긴 한 식물.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이 바로 주장이죠. 딱 한 문장 나오는데 Plants can communicate. 식물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Although 뭐뭐이긴 하지만 접속사죠. 뒤쪽까지 쭉 묶을 거고요. Although not in the same way we do. 우리가 하는 것과 여기서 묶이면 안 되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은 아닐지라도 근데 aldough면 이거 접속사인데 뒤에 주어 동사가 없네. 여기 있는 주어 동사는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부사절 how잖아. 물론 way, how가 같이 쓰이면 안 되니까 how가 죽은 거죠. 자, 그럼 앞에 있는 이건 뭐냐? 접속사인데 주어 동사가 없는 거. 그치? 이거는 분사 구문이에요. 원래는 여기에 they are 요게 있었는데 근데 주어 똑같으니까 날라가고 얘는 비동사니까 being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거 날라가고 여기 being이 생기지만 being이라는 건 생략이 가능한 단어라서 이것까지도 날라가 버린 그런 경우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소통이 가능하긴 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we do. 중요하죠. 요거는 대동사라고 하죠. 대동사. 뭐를 대신하는 동사냐면 앞에 있는 communicate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일반 동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do가 오는 거야. 물론 대동사라고 하면 중요한 건 이거죠. do냐, be냐. 비동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be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시제랑 주어를 맞춰주면은 we are이 나오겠죠. are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렇게 소개되는 첫 번째 방식이 여기 냄새죠. 몇몇은 표현합니다. some이 주어고 express가 동사예요. 그들의 불편함을 표현합니다. through scent. 냄새를 통해서 그들의 불편함을 표현합니다. 자, you know, 당신은 알고 있나요? 이게 잘 보면 의문문이죠. 의문문인데 구어체에서는 그러니까 대화 형식 같은 거 할 때에는 의문문이어도 그냥 평서문 형태로 쓰기도 하죠. 물론 정확하게 문법을 따지려면 do you know가 맞긴 하지. 어쨌든 알고 있나요? That smell. 여기서 that은 지칭이에요. 그 냄새를 알고 있나요? 어떤 냄새냐면 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데 대절 hangs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죠. 냄새를 꾸며주고 있는 주관대. 자, 주관되면 바로 떠오르는 거 뒤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 그치? 앞에 스멜이 단수였으니까 여기 이렇게 s가 붙죠. 자, 근데 행이란 단어가 원래 걸다란 뜻이잖아. 여기서는 공기 중에 걸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의역을 해주면 공기 중에 떠도는, 공기 중에 감도는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감도는 그 냄새, 떠도는 냄새를 아시나요? 뭐 한 다음에 공기 중에 나는 냄새냐? After you mowed. 깎다란 뜻이죠. You've mowed. 뭘 깎어? 잔디를 깎죠. lawn. 잔디를 깎은 이후에 공기 중에 떠도는 그 냄새. 풀냄새 있죠. 풀냄새. 그거 알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예, 그게 사실은 SOS 신호래. 아니 이게 진짜 SOS를 약간 살려달라는 그런 느낌인지는 모르겠어. 이게 끝까지 읽어봐도 생존을 위한 자동적 반응이라고 나오는데 이 냄새를 이렇게 퍼뜨림으로써 생존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쌤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한데 이게 왜 이런지 아는 친구가 있으려나? 그러니까 뭔가 있겠지. 뭔가 이 냄새를 발산함으로써 이게 뭐 하는 역할이 있긴 하겠지만 그게 뭔진 않나. 어쨌든 SOS 신호래요. 자, 그래서 냄새는 그렇고 또 몇몇은 여기서 몇몇의 plants, 몇몇의 식물들은 또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소리죠. 예, 소리요. 진짜 이렇게 해석한 게 맞아. 예, 소리요. 비록 어떤 주파수이긴 하지만 어떤 주파수냐면 우리가 듣지 못하는 주파수이긴 하지만 오케이, 방금 쌤이 frequency를 주파수라고 해석했죠. 빈번함이 아니고 주파수예요. 헤르츠 얘기하는 그 주파수. 뒤에 쓰인 대절은 here이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죠. 목관대.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에서 있는 애들이긴 하지만 자, 그럼 이 though도 접속사인데 얘도 접속사인데 뒤에 주어 동사가 없잖아. 그럼 뭐야?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거야. 그치? 얘도 지금 여기에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동사가 비동사였기 때문에 being으로 생략까지 돼버린 분사구문이라고 봐주면 되는 거죠. 분구. 분사 없는 분사구문. 자, 그래서 이게 진짠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려고 연구자들이 실험을 하나 해봤대요. 뭘 가지고 실험을 해봤냐면 식물이랑 그리고 microphones, 마이크를 가지고서 실험을 해봤대.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죠. 알아보기 위해서라는 것 뒤에 나온 if절 요거는 see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지. 자, 이렇게 if절이 명사절로 쓰일 경우에는 만약이라고 해석되지 않죠.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들이 could record 어떤 trouble calls, 곤경에 처한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마이크를 갖다 댄 거야, 식물에다가. 누가 보면 뭐 하는 짓인가 싶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됐다는 거야, 그지? 해보니까 뭐 녹음이 되네, 그죠? 그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자, 지금 계속 그들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연구자들 얘기하는 거죠. 연구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뭐라고 발견했냐면 found에 나온 대절, 이것도 found의 목적어, 명접이죠. 이 대절은 끝까지 가게 되니까 이 전체를 발견했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고요. 식물들이 만들어낸다는 걸 발견한 거야. High frequency clicking noise. 아까 frequency 주파수였죠. 그럼 얘는 고주파라고 해석이 되겠지. 고주파의 딸깍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낸대. 그러니까 실제로 식물들도 소통을 할 수 있기는 한 거지. 그치? When stressed.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것도 stressed라고 하는 분사를 사용하고 있는 분사 구문이죠. 식물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수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can make,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앞에 있던 produce랑 병렬이 됩니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야. 뭘 만들어내냐면 different sounds, 다른 소리들을 만들어낸대. For different stressors. 여기서 for은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대해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스트레스에 or 붙어 있는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요거는 스트레스 요인. 그러니까 각각의 스트레스에 따라서 소리를 다르게 냈다는 거야. 이 정도까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알아낸 거죠. 자,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데요. The sound, a plant. 말이 안 되죠? The sound, a plant. 이거는 묶이는 거지. 주절의 동사가 나오기 전까지 묶어주면 되니까 여기 differs. 얘가 주절의 동사가 되고요.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리가 이렇게 해석이 되죠. 식물이 만들어내는 소리. 뭐 할 때 만들어내냐면 when it's not getting watered. 워터가 물을 주다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수동태로 이렇게 물을 받다라고 수동으로 들어갔고요. 네, 진행형까지 들어간 거니까 물을 받고 있지 않을 때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식물이 물을 받고 있지 않을 때 만들어내는 그 소리가 differs, 다릅니다. 뭐랑 다르냐면 the one, 그것과 여기서 그것이 말하는 거는 sound,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여서 수식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 안 했는데 여기 make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 숨어있던 거는 목관되겠죠. 저 뒤에 있는 것도 똑같아. 뒤에 있는 것도 it will make 뒤에 없으니까 여기도 목관대가 숨어 있어요. 목관대. 그것이 만들어낼 소리인데요. when a leaf is cut. 식물의 이파리가 잘릴 때 그것이 낼 소리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다르다는 거야. 의사소통이 얼추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식물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와 그리고 그것을 하는 방식 두 가지, 냄새랑 소리를 통해서 한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이 나왔고요. 이제 약간은 반전이 나옵니다. 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It's worth noting. 잘 봐요. nothing이 아니라 noting이죠. 아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지. worth ing 하면은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뭐뭐 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해석되는데 아는 것이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절 나오면서 노트의 목적어로 나오고요. 명접 that. 요거 이때 가져진 적 아닙니다. 노트의 목적으로 쓰인 거지. 자, 이것을 아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생각하지 않는데요. 뭐라고 생각하지 않냐면 여기도 지금 think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 여기도 think의 목적어 자리에 명접 that이 숨어 있다라고 봐줘야겠죠. 식물들이 울부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in pain,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감정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지. 아까 이거잖아. 식물이 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것은 it is more likely. 그것은 더 가능성이 있어요. 대절. 쭉 끝까지 갈 거고요. 요건 이제 이때 가주어 진주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쪽이 가주어, 뒤쪽이 진주어로 봐주면 되고요. likely란 단어가 결국은 possible이랑 비슷한 단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합니다.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that 이하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대요. 이러한 반응들이 knee-jerk survival actions. knee-jerk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별뜻 없는 뭐 자동적인 별뜻이 없는 그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자동적인 생존을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일 것이다. 식물도 are living organisms. 자, 여기서 living이 이 BING 진행형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뒤에 있는 명사, 이 organisms를 꾸며주고 있는 현재분사 형용사입니다. 식물들은 사는 중이다가 아니잖아. 식물들은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그리고요, 그들의 주요 목표, objective, 그들의 주요 목표도 is to survive, 살아남는 것, 생존하는 것입니다. objective가 객관적인이 아니라 여기선 목표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냄새랑 소리가 그들의 도구예요. for defending, 방어를 위한 도구입니다. against, 뭐뭐에 대항하여 라는 뜻이죠. 뭐에 대항하냐면 the things 대절, 뭐뭐한 것들에 대항해서인데요. that might harm them, 그들을 상처 입힐 수 있는,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항해서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 여기 that은 앞에 things 꾸며주고 있고요.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주간데 그리고 things 대시니까 이거 합해서 쓸 수 있지. 둘이 합하면은 와수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생존 반응으로서의 별뜻 없는 그냥 자동적인 신호를 발산하는 식물, 쉽게 말하자면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는 한 그런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봐도 이 냄새를 발산하는 게 어떤 생존에 이익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생존을 위한 반응이래요. 이왕 하는 거 그것도 알려주지. 아니다,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졌겠죠. 자, 다음. 자, 2025년 3월 고1 모의고사 35번 해설 시작합시다. 35번은 영화 이야기입니다. 영화 여러분 볼 때 관객으로서 들어가죠. 보다 보면 이야기에 막 감정적으로 몰입이 되기도 하잖아.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있는 게 악당과 영웅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야기에 굳이 영웅이랑 악당 같은 요소들이 있는 이유, 그거를 설명하는 글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일단 관객이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게 하려면 작가는 관객이 등장인물에게 몰입하도록 해야 된대.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관객은 주인공을 좀 더 소중하게 느끼고 감정적인 교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차이점이야. 엑스트라는 우리가 감정적 교류가 없기 때문에 뭐 막말로 어떤 영화에서 그냥 지나가는 친구 1, 뭐 옆집 아저씨 2 요런 등장인물이 어쩌다가 죽어도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어. 근데 주인공이 죽으면 혹은 악당이 처치되면 그러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지. 왜? 뭐가 다른 거야? 엑스트라랑 주인공의 차이점이 뭐야? 우리가 주인공에게 몰입을 했기 때문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작가들은 악당이랑 영웅이라는 주인공을 설정을 해놓고
이런 등장인물에게 극중 내내 우리가 감정을 몰입하도록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오케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이 핵심 소재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일단 직역을 해보자면 What does it mean?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For a character to be a hero. 요거는 it for to 구문이죠. 일단 it to 이쪽이 가주어, 이쪽이 진주어 부분이 되고요. to 부정사 앞에 있는 이 for 이건 의미상 주어가 되죠. 의미상 주어. 그래서 등장인물이 히어로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As opposed to a villain. 악당이랑 대비되는 as opposed to 하면 뭐뭐와 반대되는 대비되는 이란 뜻이죠. 악당이랑 반대되는 그런 히어로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대답은 이미 밑에서 했었죠. 영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관객의 감정적 몰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 이제 질문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겠죠. in으로 시작했으니까 주어가 아니죠. 그럼 쭉 쉼표까지 묶어주면 되고요. 예술적인 그리고 오락적인 묘사에서 it's essential, it for to 또 나오네요. 표시만 하고 넘어갑시다. it for to.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누가 뭘 하는 것이 필수적이냐면 작가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between A and B 형태 나오죠. protagonist란 단어가 나오는데 메인 캐릭터, 주인공이란 뜻이고요. 요거는 주인공. 주인공과 그리고 audience, 관객 사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이라는 거는 영웅을 뜻합니다. 왜 그 악당이 주인공인 영화도 있을 수 있잖아. 조커 같은 게 그런 대표적인 영화가 되겠죠. 근데 이걸 읽어보면은 여기서는 주인공을 영웅으로 단정짓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어서 다음 문장 보면은 in order to 나오는데 여기도 쭉 여기 쉼표까지 묶어주면 되고 의미상 주어가 한 번 더 나오죠. 이렇게. 야, 3번 연속 의미상 주어가 나오네. 그지? 여기도 의미상 주어. 뒤쪽에 투부정사가 여기선 in order to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로 쓰였다고 봐주면 되겠죠. in order to를 합쳐서 부사처럼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tragedy, 비극이나 아니면 misfortune, 불행이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뭘 이끌어내냐면 감정적인 반응을 이 관객들로부터 이끌어내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예시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 잠깐 볼게요. 마이너 캐릭터들의 이 죽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마이너 캐릭터, 엑스트라잖아, 그치? 엑스트라가 죽어봤자 별 감흥이 없다.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엑스트라 죽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트레저리 같은 거, 이런 불행 같은 게 엑스트라한테 일어나봤자 별 의미가 없어. 그거를 감정적으로 조금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그 캐릭터가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So as to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in order to랑 똑같은 거라고 봐주면 됩니다.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To be recognizable, 인식될 수 있도록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뭐로서 인식이 되는 거냐면 as either friend or enemy. 친구 또는 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어야 된대. 그렇게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데 이 조정을 누가 하는 거야? 작가가 조정을 하겠죠. 작가가 이 캐릭터를, 여기서 캐릭터는 등장인물을 얘기할 텐데 그 등장인물이 악당이든 영웅이든 어느 쪽으로든 인식이 될 수 있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엑스트라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작가가 캐릭터를 조정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 조작이 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묘사가 fictional, 허구의 것이든 아니면 documentary, 사실을 기록한 것이든 상관이 없다 이거야. 여기서 다큐멘터리는 사실의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사실을 기록한 것, 사실의 것.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우리가 느껴야 된대. 자, 뭐라고 느껴야 되냐면 대절. feel이라고 하는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요거는 명접이 되겠죠.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느껴야 된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의 행동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야 된대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원래 요 자리에 있었던 소유격 대신에 쓰인 거기 때문에 뒷문장은 여전히 완전합니다. 요 단어가 빠진 거긴 하지만 해석할 때에는 그의 행동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주인공이 is or would be. 요거는 그냥 시제 가지고 말장난하는 건데 이거는 현재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미래 시제니까 현재에 가치 있는 동료 또는 valued 소중한 협력자 이거나 뭐 아직은 아니어도 나중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즉 여기까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관객이 주인공을 소중하게 느끼게 된다. 감정적으로 유대감을 쌓게 된다라는 거야. 자, 결론 부분인데 약간 폭력성이 있는 그런 액션 영화에서 액션 영화가 가득 차 있대. be filled with 하면 뭐뭐로 가득 차다라고 해석이 되죠. 뭘로 가득 차냐면 dozens of incidental death. dozen이 12라는 뜻이긴 하지만 dozens of는 그냥 많은이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많은 부수적인 죽음들로 가득 차 있대요. 마이너 캐릭터에 한마디로 엑스트라들의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죽음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근데 엑스트라가 아무리 많이 죽어봤자 미안하지만 draw out little response. 반응을 거의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지. little 들어갔으니까 이거 부정어로 봐주면 됩니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고 해석이 되죠. 요것 때문에. 관객들로부터 반응을 거의 이끌어내지 않아요. 전쟁 영화 중에 옆에서 아무리 죽어나가 봐야 주인공이 안 죽었으면 혹은 최종 빌런이 아직 처치가 안 됐으면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In order to feel strong emotions. 강력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관객은 감정적으로 인베스트 되어야 됩니다. 뭐 직역하자면 투자하다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연관되다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be invested in 하면 어디 어디에 투자되다. 그러니까 발을 담그다. 그래서 결국엔 연관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어떤 캐릭터에 감정적으로 연관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협력자이든 아니면 적이든 간에 감정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재밌는 영화는 이 영웅이 좋은 영화도 재밌긴 하지만 빌런이 강력한 게 진짜 재밌는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악당 영웅 영화 중에 타노스 나올 때가 제일 재밌던 것 같아. 그거 있잖아. 인피니티 워 있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나는 이거를 뛰어넘을 영화가 또 나올까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 히어로 영화 중에서는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잊지 못해요. 아, 그 스포일러 때문에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 봐. 이것도 지금 감정적으로 몰입을 한 거잖아. 그 수많은 영웅들. 자, 그래서 재밌게 봤었던 영화입니다. 이렇게 몰입을 하게 하려면 악당이랑 영웅한테 감정적으로 연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어렵지 않은 글이었습니다. 자, 다음. 자, 2025년 3월 9일 모의고사 36번 해설 시작합시다. 자, 36번도 막 지금 보면은 사고하는 능력이라느니 뭐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느니 이런 거 보니까 또 철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그나마 좀 쉬운 내용이에요. 사고하는 능력. 여기 사고가 생각을 말하는 거죠. 생각하는 능력이랑 어떤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랑 이 두 개는 서로 관련이 없대요. 무관하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은 좀 헷갈리니까 예시가 나와요. 이렇게 두 개의 문단으로 예시가 나오고요. 첫 번째는 방금 한 말이랑 똑같은 거를 주장을 해주는 문단이 나옵니다. 언어가 없는 동물도 생각은 할 수 있대. 여기서 예시로는 다람쥐가 나오긴 하는데 다람쥐도 생각이라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걔네가 개념을 가진다는 거냐? 그건 또 아니래. 자, 그럼 여기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뭔가 딱 와닿지가 않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뭐 지능 혹은 이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생각, 사고하는 능력과 지능을 따로 보는 거야. 그래서 예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를 뛰어넘으려는 다람쥐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다람쥐가 여기 나무에서 여기 나무로 이제 이렇게 다람쥐가 뿅 해가지고 날아가야 되는데 다람쥐
이거를 할 때 다람쥐가 이 나무라는 존재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람쥐가 이걸 넘어가는 거는 이런 넘어가는 행동 혹은 생각하는 건 가능해. 이거는 그냥 상상하는 능력만 있으면 이런 사고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개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동물, 이 개념이라는 거는 사고보다 조금 더 높은 거죠. 이 글에 따르면 사고 그 이상 플러스 지능이라든지 이성 같은 것까지 갖춰진 걸 개념이라고 표현을 한 그런 느낌으로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 글에서 진짜 그냥 특정한 어떤 능력이라고만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아까 말했다시피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고 진짜 딱 집어서 지능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건 쌤이 그냥 이해를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시를 든 거지. 이 글에 지능이라는 표현이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비유적이라고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Let's assume. assume이 가정하다란 뜻이죠. 한번 가정해 봅시다. that 이하 끝까지 가고요. 여기 that은 assume의 목적으로 들어가니까 명사절 접속사가 됩니다. 자, 적어도 몇몇 동물들은 are capable of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뭐가 가능하냐면 thinking, 생각하는 것.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사고하는 능력이 되겠죠. 사고, 생각.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해봅시다. Despite lacking a language.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뭔가 사고가 가능한 것 같은 동물들은 그래도 꽤 있죠. 뭐 강아지든 침팬지든 돌고래든 그런 애들이 사고가 가능하다. 언어는 좀 부족해도 가능하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꼭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부분부정이라고 하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고 대절 나오는데 이거는 미인의 목적어니까 얘도 명사절 접속사가 되지. 엔접. 그들이 possess, 소유하다. concept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for, 왜냐하면 자 여기서 for이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쓰이는데요. for은 전치사로만 쓰이지 않죠.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some forms of thought 라는 주어랑 그리고 maybe 라고 하는 동사로 문장이 이어지고 있어. 여기 for 끝나고 대절도 마무리가 되죠. 여기서 for은 because랑 똑같다고 생각해주면 돼. 몇몇 형태의 생각은 비개념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개념이 필요 없는 것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가 꼭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이 컨셉이라고 하는 것을 지능이라고 이해해보자라고 했었죠. 비유적으로 지능이 없어도 어떤 걸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도 걸어다니는 거 뭐 밥 먹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squirrel, 다람쥐 하나를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다람쥐냐면 who. 엥? 근데 다람쥐는 사람이 아닌데요? 어떻게 who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해주죠?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동물이어도 사람과 같은 어떤 인격적인 걸로 봐서 설명을 할 때에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who로 수식을 해주기도 하죠. 뒤에 나오다시피 이렇게 she, he, 사람처럼 이렇게 불러줄 때도 있어요. 자, 그럼 해석 마저 해보면 다람쥐인데 어떤 다람쥐냐? Who is planning? 계획을 하고 있는 다람쥐야. How to get. 여기서 get은 가다, 이동하다, 혹은 뭐 도달하다 그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rom A to B 형태로 나와요. From A to B. A에서 B로 가는 거야. 그 나뭇가지에서 여기 the branch에서 to a branch. 어떤 나뭇가지로 어떻게 도달해야 하나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어떤 다람쥐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how절 여기서 끝나고 여기 관계대명사 who절도 여기서 끝이 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각각 이 나뭇가지를 꾸며주고 있는 게 한 덩어리. 요 앞가지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나뭇가지 꾸며주고 요 뒤에도 from the tree in front가 또다시 이렇게 꾸며주고 She's currently standing on. 그녀가 지금 현재 서 있는 나뭇가지. 그럼 여기는 standing on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목관대라고 여기 숨어있는 거 목관대로 봐주면 되고요. 뒤쪽에 있는 여기는 관계대명사 같은 건 아니지. 그냥 전치사구가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From the tree in front. 앞에 있는 나무로부터 나와 있는 나뭇가지.
그래서 그녀가 지금 서 있는 이 나무에서 앞에 있는 나무에 있는 나뭇가지로 점프.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도달해야 하는지를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in principle, 원칙적으로는 그 다람쥐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나뭇가지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지. nor. 앞에 not이었기 때문에 nor로 나오죠. 그러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고 해석이 되지. 즉, 나뭇가지 이해할 필요 없다. 나무도 이해할 필요 없다. 원칙적으로 이런 거 몰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might be enough. 충분할 수도 있어요. for to 형식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it for to 가주어진 주어. for은 의미상 주어 구문이 되겠죠. 여기 의미상 주어 그리고 it은 가주어 이쪽이 진주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여기도 그녀가 그 다람쥐 얘기하는 거지. 다람쥐가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가지다 하면 이 have의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그게 for example 이거 지우고 보면 뒤에 있는 ability 얘가 여기에 이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여기까지로 봐주면 되겠죠. 능력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to think in images. 상상으로 생각하는 능력, 즉 상상력. 그것만 가지고서도 사고하는 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요거는 동격처럼 봐주면 되고요. To make a mental map. 머릿속 지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봐주면 될 텐데 그 나무의 머릿속 지도 어떤 나무냐 하면 수식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람쥐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try out, 시도할 수 있는 different routes, 다양한 길들을 상상하고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나무의 정신 지도를 만드는 것, 그런 걸 만드는 능력만 있어도 충분하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this doesn't mean 이것은 또 mean이 아니라 imply네요. 뭐 의미는 비슷하죠. 이것은 암시하지 않습니다. 대절 이하를 imply의 목적어로 들어갔으니까 얘도 end접이 되고요. 그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래. 엥? 근데 개념이 없는 거라지 않았나? 이게 조금 말이 달라. 뒤에 보면은 일단 not A but B 구조죠. 이거는 not A 여기 대절이 A 파트고요. 그리고 but이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not A but B에서 but은 생략 가능하니까 그리고 여기부터가 B 파트가 되죠. 쭉 해서 여기까지 갈 거고 그러니까 A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저 B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that they don't need 이 개념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개념이 필요가 없을 뿐이다. 이러한 사고의 구체적인 형태를 위해서 콘크리트가 구체적인이라고 해석이 되죠. 여기서는 개념 필요 없어. 그런 거 없어도 이 정도 행동은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여기도 아까처럼 의미상 주어 플러스 투부정사가 쭉 나오는데요. For us, 우리가 to be able to say,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 그럼 여기서는 be able to까지 해서 이거는 can으로 또 바뀌기도 하고 앞에 있는 for은 아까처럼 의미상 주어가 되고 뒤쪽에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죠. 그리고 say의 목적으로 대절도 나오네요. 이렇게. 요거는 목적어니까 명접. 다시 해보면 우리가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have to 가지다 아니죠. have to는 must니까 뭐뭐 할 수 있어야 한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not only 나왔으니까 뒤에 but also 나오겠죠. not only A but also B 둘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각각 명접대수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요거 다 명접대. 그녀가 계속 그녀라 그러네. 이 동물 얘기하는 거지. 그 동물이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동물이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또한 보여줄 수 있어야 비로소 걔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이걸 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봐도 큰 무리 없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사고하는 능력이라는 능력과는 무관한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는 글. 우리 인간은 둘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굳이 개념이 필요 없는 행동들만 하는 동물들이면 그러면 걔네들은 사고하는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헷갈릴 수 있었던 만큼 다행히 문법은 쉬웠죠. 자, 다음. 자, 2025년 3월 고1 모의고사 37번 해설 시작합시다. 37번은 연골 얘기입니다. 연골이랑 관절 윤활액의 작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쉬워요. 연골이 무릎 관절 같은 기능에 되게 중요하대. 당연하죠.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그 방식을 설명해 주는 글입니다. 자, 걸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평범하게 걸어간다고 해 봅시다. 걸어갈 때 왼발 오른발 이렇게 크로스하면서 걸어가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왼쪽 무릎에서 오른쪽 무릎으로 체중을 옮기면 그러면 왼쪽 무릎에 압력이 세게 가해지고 있었던 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체중이 오른쪽 무릎으로 갔으니까. 그러면서 연골이 윤활액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관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관절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아래 뼈가 연결이 돼 있고요. 요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연골이 있는 거다라고 봐주면 돼. 그리고 이 공간에 윤활액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 이게 체중이 풀리면서 윤활액을 흡수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여기 관절에 있었던 연골이 이렇게 커지는 거지. 스펀지처럼 쫙 흡수해 가지고 이렇게 연골이 조금 커지는 느낌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왼쪽으로 체중을 옮기면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눌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 보자면 이 공간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눌리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서 아까 커졌었던 연골이 이렇게 만나면서 눌리겠죠. 연골이 이렇게 눌려. 근데 다행히도 이게 딱딱한 애가 아니라 아까 이 스펀지처럼 윤활액을 흡수했던 애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그 윤활액들이 이렇게 쭉 펼쳐 나오면서 요 과정에서 충격이 그치 흡수가 되겠죠. 스펀지처럼 받아주니까 충격이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충격 흡수가 끝나면 다시 요 상태가 되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되겠죠. 요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연골이 관절 윤활액이랑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가 반복적인 압력에서도 부서지지 않게 해준다. 자, 인체의 신비입니다. 그치? 여러분이 걸을 때마다 여러분 무릎에 스펀지가 계속 충격을 흡수해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내용은 뭐 어렵지 않죠? 바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이 핵심이 되겠죠. Cartilage, 연골은 extremely important, 매우 중요합니다. For, 뭐를 위해서 되게 중요하냐면 건강한 기능을 위해서. 조인트 나오죠. 조인트가 관절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관절입니다, 관절. 관절의 건강한 기능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나 봅니다. 특히나 그것이 그 조인트 여기서 that은 지칭으로 쓰였죠. 특히나 그 관절이 bears weight 무게를 지탱한다면 bear 곰 아니고요. 여기서는 지탱하다, 견디다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지탱하다. Like your knee, 당신의 무릎처럼 그 관절이 당신의 무게를 지탱하는 그런 관절이라면 그러면 연골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치? 관절이 무릎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 팔에도 있죠. 근데 팔 관절은 무게를 지탱하진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무릎 관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봐주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 예시가 시작이 되는데 imagine 상상해 보세요. 명령문으로 시작하죠. for a moment 잠시 동안 상상해 보세요. 별거 없는 수식이고요. 근데 상상하라고 했으니까 뭘 상상하는지 그 목적어가 나와야 하잖아.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imagine의 목적어, 즉 명사절 접속사가 시작이 돼요. 어디까지 쭉 해서 끝까지 가게 되고요. 당신이 look into 살펴보다라고 해석이 되죠. 당신이 살펴보고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Inner workings of your knee. inner 안쪽 working 작동 방식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일하는 거니까 안쪽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온 as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뭐뭐 할 때 당신이 walk down the street 길을 따라서 걷고 있을 때 이미 아까 간략하게 설명했었던 요런 내용 요거를 이제 영어로 배우면 돼요. 근데 진짜 어렵지 않아. 자, 왼절 나오니까 쉼표까지 딱 끊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당신이 바꿀 때 shift A from B 나오죠. A를 B로 바꾸다라고 해석해주면 되는데 당신의 무게를
from 어디로부터 어디로? from your left leg 왼쪽 다리에서 to your right 오른쪽 다리로 옮긴 거죠. 그냥 걸어가는 상황을 상상하면 됩니다. 그중에 이제 오른쪽 다리로 힘이 들어가는 그때 그 압력이 어디의 압력이냐면 on your left knee 당신의 왼쪽 무릎에 대한 그 압력이 is released 풀립니다.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수동으로 쓰였고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오른쪽 무릎의 연골의 압력이 풀린다 그런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바로 다음 문장 연골 얘기가 나오는데 왼쪽 무릎, 당신의 왼쪽 무릎에 있는 그 연골이 then drinks in 마셔버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바꿔 쓰자면 가장 대표적인 absorb라는 단어가 있죠. 흡수하다. 윤활액, synovial fluid, 윤활액을 흡수해 버립니다. 아까 요거 말한 거예요. 여기 지금 공간에 윤활액이 꽉 차 있는데 이거를 연골이 흡수를 한다. 그러면 스펀지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설명이 스펀지처럼이라고 나옵니다. in 어쩌고저쩌고 way가 나오는데 in 뭐뭐 way 하면은 뭐뭐한 방식으로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much the same way니까 똑같은 방식으로라고 해석해 주면 돼. 근데 뭐랑 똑같은 방식이냐? 여기 뒤에서 수식을 해 주는 거죠. 대절. 스펀지가 soaks up liquid. 이것도 빨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drinks in이나 absorb나 뭐 soaks up이나 다 비슷하다고 봐주면 됩니다. 스펀지가 액체를 빨아들이는 그 방식과 똑같이 뭐 할 때 when put in water 물에 담궈졌을 때.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왼절인데 뒤에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 동사가 아니야. 이것도 PP로 쓰인 거고 스펀지가 담궈지는 거잖아. 그래서 수동으로 들어가는 분사구문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분사구문이었어요, 이거. 그래서 지금 주어가 날아가고 동사는 수동으로 바뀌고 풋은 똑같죠. 3단 변화가 풋풋풋 똑같기 때문에 요게 동사가 아니라 PP로 쓰인 수동이다. 그래서 마치 스펀지처럼 이 연골이 윤활액을 흡수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은 오른쪽에 체중이 있었는데 다시 또 걸어가면 왼쪽으로 체중이 옮겨오겠죠. 그래서 왼절 다시 또 쭉 가면 쉼표까지 묶이고 당신이 take another step 또 다른 한 걸음 발을 내딛었을 때 그리고 transfer 옮겼을 때 그 무게를 back 다시 어디로 옮기냐면 onto your left leg 왼쪽 다리로 다시 옮겨왔을 때 그 액체의 많은 부분이 much of the liquid 액체의 많은 부분이 squeezes out squeeze가 짜내다라는 뜻이잖아. 스펀지 쭉 짜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 액체 대부분이 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out of the cartilage 연골 바깥으로 쭉 짜여져서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주어가 much of로 나왔죠. fluid는 액체, 불가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much가 나왔고 many로 바꿔 쓰지 않죠. many가 안 된다. 그렇게 주어가 단수 취급이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이 동사도 수일치를 좀 봐주면 됩니다. squeezes. 자, 마지막 문장은 여태까지 설명한 거 한번 정리해 주는 부분이에요. This squeezing, 이러한 압착이 이 연골 윤활액, 관절 윤활액이 되겠죠, 요거. 관절 윤활액의 압착이 그리고 into랑 out of가 이렇게 병렬로 나오는데요. into 안으로, out of 바깥으로죠. 연골의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오는 요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지. 연골의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오는 관절 윤활액의 압착 작용이 결국엔 squeezing 여기가 주어가 됩니다. helps 도와줍니다. 도와주다란 단어 준사역 동사로 쓰이죠. 그럼 뒤쪽에 목적어, 그치?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올 거고 얘 원형으로 쓰이잖아. 또 가능한 거 뭐 있어? 투부정사도 가능하죠. 그 압착 작용이 그것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디에 반응하느냐? off and on pressure. off는 꺼지는 거고 on은 들어오는 거고. 그치? 그럼 얘를 조금 의역해 보자면 반복적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걷는 것에 반복적인 압박, 압력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이런 거 없으면 연골 그냥 바로 갈갈갈 갈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without breaking 부서지지 않으면서 under the pressure 그 압박, 압력 하에서 부서지지 않고 반복적인 압력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음, 좋네요. 그래서 연골이랑 관절 윤활액이 이런 작용을 하면서 우리 무게를 지탱을 해준다. 여러분도 소중한 연골 잘 지켜줍시다. 37번 어렵지 않았죠? 자, 다음.
자, 2025년 3월 고1 모의고사 38번 해설 시작합시다. 자, 38번은 피아제가 나옵니다. 피아제는 심리학자인데요. 뭐 물론 다른 많은 일도 하셨지만 이분 나오면은 항상 이렇게 실험이 나와요. 그 실험을 통해서 뭘 해봤더니 이렇더라라는 내용으로 봐주면 됩니다. 심리학에 관해서. 네, 어떤 걸 했냐면 유아 도덕성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거야. 애들한테 유리잔 두 개를 주고 물의 양을 비교하도록 실험을 해보았대요. 어떤 유리잔이냐면 하나는 이렇게 위로 길쭉한 유리잔이 있고 또 하나는 옆으로 이렇게 긴 이건 유리잔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접시 같은 데다가 물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줬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애들한테 물어본 거지. 여러분 여기 뭐가 더 물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고 물어보니까 애들은 이걸 구별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아닌가요? 라고 골랐대. 왜? 그냥 얘가 더 높으니까. 높으니까 이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게 설계를 했겠죠. 사실은 똑같은 양의 물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애들이 이 컵을 가지고서 막 왔다 갔다 비교해 보면서 놀다가 결국은 스스로 알아내게 된대요. 이거 똑같은 거구나 이러고 알아낸대.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도덕성의 경우도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다. 도덕성도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함께 노는 과정, 뭐 놀이터에 가서 놀기도 하고 아니면 뭐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런 데에서 공평함을 배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있을 것이냐? 어른에 의해서 도덕성이 강제로 주입되는 경우가 있겠죠. 주입식 도덕성. 그게 아니라는 거야. 주입식 도덕성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게 낫다. 그래서 피아젯이 생각한 유아 도덕성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냐? 스스로 이게 핵심이 되죠. 스스로 습득하는 도덕성.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바로 본문 들어갑시다. 자, 첫 번째 문단 실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피아젯이 먼저 놨습니다. 네, put A into B니까 A를 B에 놓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똑같은 양의 물을 두 개의 다른 잔에다가 놨대. 그 두 개의 다른 잔이 무엇이냐? 하나는 a tall, narrow glass. 여기 있는 요거. 크고 좁은 글라스에다가 놓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wide glass. 조금 넓은 데다가 놨대요. Then 그러고 나서 asked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ask가 오형식으로 쓰여요. 오형식으로 쓰이면은 이제 요청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요청하다. 뒤쪽에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ask는 투부정사 좋아하죠? 여기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들어와 있어. ing로 나오면 ask가 싫어해요. 그래서 애들이 두 개의 glasses를 비교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실험의 결과, 그리고 과정 이라고 봐주면 되는데 애들인데 younger than 6 or 7 6살, 7살보다 좀 더 어린 유치원 다니는 그건 진짜 막 5살, 4살 고런 애기들이 usually say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절. 요거는 say라는 타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목적어로 쓰이겠죠. 명사절 접속사가 됩니다. That the tall narrow glass 이거 길쭉하고 좁은 glass가 now holds more water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한대. 왜냐하면 수위가 높으니까. 여기서 레벨이 수준이라기보다는 물의 높이, 수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물의 부피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높이만 보고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and 그들이 준비가 됐을 때 they're ready. 그들은 figure out 알아냅니다. 그 부피의 보존에 대해서 알아낸다. 무슨 보존 법칙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거 사실 똑같은 애들이었구나. 이걸 알아낸다는 거야.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들 스스로 그걸 알아내게 됩니다. 어떻게 알아내느냐? Just by playing. 뭐뭐 함으로써 by ing죠. Playing with the cups of water. 뭐 하나 더 주지 않았을까? 양동이 같은 거 큰 거 하나 줘가지고 여기 있는 거 부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 부어보세요. 이러면서 뭐야 똑같네. 이렇게 놀게 시켰겠죠. 그래서 그냥 컵, 워터 이거 가지고 놀면서 혼자 이걸 깨달을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실험은 실험이었고 이걸 통해서 이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피아젯이 주장을 하는데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럼 여기 that도 argue의 목적어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 똑같이 들어가죠. 여기 that절은 여기까지로 볼게요. 이어지긴 하지만 아이들의 이해도 근데 어떤 이해냐? morality에 대한 이해, 도덕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도
is like 뭐와 같다. 이 물잔에 대한 이해와 마찬가지이다. 도덕성의 경우도 똑같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비유를 빼고 다시 말해보자면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that 이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요것도 say의 목적어. 명접 계속 나오네요. 그죠? 명접. 그것이 innate,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재적이다, 타고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것이 지칭하는 바가 요거 도덕성이 되죠. 도덕성이 타고났다거나 아니면 애들이 그것을 배운다. directly from adults. 성인으로부터 바로 배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rather 오히려 나래의 법 형식으로 나오는데요. 뭐뭐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뭐뭐 합니다. 이렇게 not A 뒤쪽에 but B 형태로 봐주면 됩니다. 근데 문장이 하나 걸러서 나오는 거지.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 구성이 됩니다. 뭐 할 때 스스로 구성이 되느냐? 여기 as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애들이 놀 때, 다른 애들이랑 놀 때 스스로 구성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도 이렇게 이어서 도덕성이 되겠죠. 도덕성은 스스로 구축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요것도 핵심 단어가 되고요.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혼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휘를 잘 봐주면 되겠죠.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Taking turns in a game. 게임에서 턴을 가지는 것이 뭐 이제 내가 술래, 너가 술래 이렇게 계속 턴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이 is like pouring water.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비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물 부었다가 다시 부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게 게임에서 턴을 가지는 것과 비슷하다. 유리잔 사이에서. 자,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깨달았던 거 아니야. 그래서 once kids have reached. 애들이 도달하면 내 나이를 도달한 거죠. 한 5살, 6살 정도 나이가 되면 그러면 이제 주어가 나올 차례인데요. playing games 동명사 주어가 되고요. 여기 주어 자리니까 얘는 동명사로 쓰였겠죠. 그리고 병렬 구조가 나오는데 and 병렬로 동명사 하나 더 나옵니다. 쭉 해서 여기까지. 게임을 하는 것은 그리고 working things out. work out 하면은 해결하다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어떤 사건들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통으로 다 주어가 되겠죠. will help 도와줄 겁니다. 준사역도 나오네요. 오형식으로 쓰이는 준사역 동사 뒤쪽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올 거고, 그치? 준사역이니까 얘는 뒤쪽에 원형으로도 나오죠. 투부정사도 가능하고, 그들이 배울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fairness, 공평함에 대해서 배운다.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앞에서 말한 6살, 5살 정도 되는 kids, 아이들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인데 지금 주어가 아이들이 아니잖아. 노는 것이 아이들이 공평함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한 거니까 이게 지금 주어랑 목적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themselves처럼 제기대명사가 들어가면 틀리게 되는 거지. 요런 제기대명사도 자주 나오니까 한번 봐주고요. selves 들어가면은 틀리죠. 자, 어쨌든 마무리해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than 뭐보다 teaching from adults 어른으로부터의 배움, 가르침, 어른으로부터의 가르침보다 그럼 지금 병렬 구조가 결국은 요쪽이랑 병렬이 되는 거죠. 어른으로부터의 가르침보다 노는 것이 그리고 함께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평을 배우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쪽도 ing 형태로 똑같이 나온 거 봐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피아젯 나오면 이렇게 항상 실험으로 나오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애들은 놔두면 알아서 잘 커요. 애들끼리 놀면서 막 투닥투닥하고 스스로 습득도 하고 굳이 어른이 막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해도 됩니다. 라는 내용이겠죠. 물론 가정교육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요. 어느 정도 가정교육은 필요하겠지. 자, 그래서 피아제제 스스로 습득하는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자, 2025년 3월 고1 모의고사 39번 해설 시작합시다. 39번 냉방 설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거죠. 현대 삶의 필수품 에어컨. 근데 이게 발전하면서 잊혀지게 된 축적된 지혜들이 있대.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냉방 설비가 발전하면서 건물이 점점 밀폐 구조로 지어지고 있대요. 그치? 그냥 네모나게 딱 지어놓고 요 안에서는 그냥 에어컨만 틀어놓으면 시원하니까 딱히 외부 공기가 들어가지도 않고 내부 공기가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밀폐 구조로 지어지는 방식이 많아졌대. 그런데
사실 그늘만 있어도 아니면 공기를 좀 흐르게 해도 또 이것도 아니라면 좀 밝은 색깔을 쓰면은 이것만 해도 냉방 효과가 생각보다 좋은데 이런 요소들이 다 잊혀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축적된 지혜가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요소들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냉방하는 건축들이 많았대요. 여기서 말한 이런 요소가 축적된 지혜이자 앞에서 말한 요거가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제 이런 게 좀 잊혀지고 있는 것 같다. 다 무시하고 무조건 에어컨만 딱 박아놓는 이런 구조로 해버린다. 그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글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죠? 자,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이거는 주장은 아니고 그냥 현재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건데요. The rise, 뭐뭐의 상승, 부상이라고 봐주면 되고요. 에어 컨디셔닝의 부상이 발전이 가속화했습니다. sealed boxes의 건설을 가속화했대. seal이라는 게 밀봉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밀폐된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고요. 밀폐된 박스 이거 건축물. 밀폐된 건축물의 구조 건설을 가속화했습니다. 쉼표 where 계속적용법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쭉 끝까지 가주면 되겠죠. 계속적용법은 무조건 위치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관계 부사도 계속적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속적용법으로 쓰인 관계 부사는 바꿔 쓰면 and there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곳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돼. 밀폐된 구조물의 건설이 가속화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빌딩의 유일한 에어플로우 공기 흐름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filtered duct를 이용해서 이루어진대요. 덕트가 뭐냐면 여러분 그 고깃집 같은 데 가면은 고깃집에 고기 이렇게 지글지글 구워 먹을 때 위에 이렇게 잉 해가지고 공기 빨아들이는 요거 있죠. 이런 거를 보통 덕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 컨디셔닝 유닛에 여과된 배관이에요. 배관을 통해서 주로 공기 흐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only잖아. 유일한이에요. 이거 말고는 뭐가 없어요. 근데 창문 정도는 있지 않나? 근데 뭐 창문 정도를 비비기에는 건축물 전체로 봤을 때에는 배관으로만 공기 흐름이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창문은 빼고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리고 이 글쓴이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이죠. 아까 내용을 봐도 그렇지. 냉방수업의 발전으로 이거 왜 축적된 지혜들 안 쓰냐 이러고 안타까워하는 글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그것은 have to 뭐뭐 해야 한다죠. 이러한 방식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방식이라고 한 거는 앞의 내용이 되겠죠. 밀폐시키는 거. 밀폐시키고 유일한 공기 흐름은 에어컨으로만 하는 거. 이런 방식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Look at any old building in a hot climate. 더운 기후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 한번 살펴보세요. 걔네는 이렇지 않다 이거죠. 쉼표 weather 여러 가지 지역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여기든 아니면 여기든 아니면 여기든 어쨌든 뭐 여기 세 개 다 엄청 더운 지역이겠죠? 여기든 여기든 여기든이라고 해석되는 weather 여기서는 부사절로 쓰였고요. 뭐뭐든 간에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지어진 이 빌딩들 보면 그때 이제 architect 건축가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shade 그늘, airflow 공기 흐름, 그리고 light colors 밝은 색상의 중요성을 이때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자, 그들은 orient 향하게 했습니다. orient가 향하게 하다. 건물을 향하게 했어요. 방향을 잡은 거죠. 뭐 하도록 방향을 잡았냐면 여기 투부정사는 뭐뭐 하도록 부사적 용법으로 봐주면 되고 시원한 산들바람을 잡아둘 수 있도록 이 건물의 방향을 잘 잡았었다. 그리고 block 막는 거죠. 요거는 앞에 있는 투부정사랑 병렬이 되겠네요. 여기 block이랑 앞에 있는 capture 산들바람 시원한 거는 잡아두고 그리고 오후에 아주 뜨거운 worst heat 최악의 열기 그러니까 혹독한 열기는 막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물의 방향성을 잘 잡았다는 거야.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건물의 방향성이 물론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해 뜨는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좀 되는 거가 많죠. 뭐 남향이니 북향이니 그런 거 있지. 과거엔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또한 지었습니다.
두꺼운 벽으로 지었고요. 그리고 white roofs, 흰색 지붕이죠. 그리고 transom은 그냥 창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over doors. 조금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문이 있는데 문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창이 나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야. 우리나라 아파트는 이런 구조가 없고 단독주택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옆에도 창문, 여기도 창문, 그리고 문 위에도 창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거를 트랜스홈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지었다는 거지. 지금 세 개 나온 거지. 두꺼운 벽, 흰색 지붕, 그리고 창문. 왜 이런 것들로 지었냐? 뒤에 나오죠. 에어플로우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기 흐름을 잘 만들려고 이런 것들로 지었었대. 자, 그래서 anyone, 누구든지 후절이 나오면서 anyone 꾸며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꾸며주고 쭉 엄청 길게 가서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knows, 얘가 주절의 동사가 되죠. 뭐 봐줘야 되겠어? 일단 앞에 쉼표도 찍혀 있겠다. ing 형태로 나오면 분사구문처럼 보이기 딱 좋은데 안 되고요. 그리고 s 딱 빼버리면 또 깔끔해 보이죠?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였기 때문에 수일치로 s도 붙여줘야지. 오케이, 앞에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Who has ever spent a few minutes? 잠깐의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어디서 시간을 보냈냐면 in a mud brick house in Tucson. 투싼의 진흙벽 하우스. 진흙벽으로 지으면 또 좀 시원한가 보네요. 그래서 이걸로 지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걸어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여기서 walked는 앞에 여기 spent랑 병렬이 되겠죠. 어디를 걸었느냐? On the narrow streets of old Seville. 오래된 서빌의 그 좁은 도로를 또 걸어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여기도 시원한가 봐요. 이런 데를 걸어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것입니다. 뭘 아느냐? how절 쭉 끝까지 가겠죠. 자, 여기 how는 know 뒤에 나왔으니까 명사절로 쓰였지. 목적어 자리니까 간접 의문문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how가 간접 의문으로 쓰이면 어떻게 얼마나 둘 중 하나로 쓰이는데 얘는 지금 these construction methods라고 하는 주어 전에 뭐가 나왔죠. 그러니까 얼마나라고 해석되는지 얼마나 잘 이 건설 방식들이 작동하는지를 압니다. 그렇지? 여기서 work는 일하다가 아니라 작동하다로 해석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글쓰이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 요즘은 다 꽉 막혀있는 네모만 만드냐 이거야. 그런데 all this wisdom, 이 모든 지혜가 그리고 수식이 좀 깁니다. about how to deal with heat. 어떻게 열을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혜가 그럼 여기서 how to도 전치사 뒤에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명사절로 쓰인 간접 의문문이죠. 근데 그걸 좀 축약해서 이렇게 투부정사로 쓸 수 있지. 간접 의문 줄였을 때는 ing로 쓰면 안 돼요. 투부정사로 써야 돼. 그래서 어떻게 열기를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accumulate라는 단어가 이게 동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죠. 동사는 뒤에 있습니다. 얘가 동사야. 그럼 얘는 또 pp로 덩어리가 쭉 길게 뽑혀서 여기까지 앞에 있는 wisdom을 꾸며주고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지혜라는 거죠. of practical experience. 실제 경험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축적된 그 지혜가 is all too often ignored. 너무 자주 간과된다. 너무 자주 무시된다. 자, 이 단어가 그럼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ignored. 어휘를 잘 봐주고요. 무시된다. 바꿔서 짜면은 overlook이라는 단어가 있죠. overlooked. 뉘앙스가 조금 다른 단어긴 하지만 바꿔서 쓰는 단어 되게 많습니다. 뭐 reduced 같은 단어도 있고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에어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물론 이 에어 컨디셔닝 필요하죠. 좋은 기술이긴 해. Not just but also 구문 나오는데 개인의 comfort, 개인의 안락을 위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편한 건 인정합니다. 편하긴 한데 그것은 또한 forgetting에 대한 기술입니다. forgetting, 망각의 기술이다라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냉방 설비가 망각의 기술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축적된 지혜가 잊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망각의 기술이다라고 마지막에 표현을 해줬습니다. 근데 에어컨 좋은데. 그치. 에어컨 없으면 못 살죠, 지금은.
뭐 물론 그늘 가면 시원한 거 알아요. 그래서 글쓴이도 아마 마지막에 인정은 했어. 개인적인 안락을 위한 기술이긴 한데 어쨌든 뭐 안타깝긴 하다.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냉방설비 발전으로 잊혀지는 축적된 지혜들 요걸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자, 다음. 자, 2025년 3월 고1 모의고사 40번 해설 시작합시다. 40번 핵심 소재는 사고방식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죠. 근데 문제 해결에 사용되는 사고방식이래요. 여기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논리적인 사고고 또 하나는 창의적인 사고야. 두 개가 뭐가 다른지에 대한 글이 되겠죠. 오케이.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논리적 사고를 좀 까는 내용이 나와요. 논리적 사고만 가지고서는 문제 해결이 좀 어려울 수도 있대. 그러면 왜 어려운지가 두 번째 문단에 나와야겠죠. 논리적 사고 뭐 나쁘지 않아. 어디서 괜찮냐면 익숙한 문제 해결하는 데에는 유용한데 그런데 새로운 문제 해결하는 데에는 논리적 사고가 적절하지가 않대요.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문제 할 때는 괜찮은데 새로운 문제 할 때는 안 좋다.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 해서 창의적 사고는 새로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개가 장단점이 뚜렷한 거죠. 마지막 문단에는 논리적 사고를 다시 한번 까는데요. 얘 써봤자 이미 알려진 방법밖에 안 떠올라요. 새로운 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아마 논리적 사고 플러스 창의적 사고를 같이 써야 좋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거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사고방식,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창의적인 사고방식 두 개를 비교하는 글. 내용은 상당히 간단하니까 바로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논리적 사고 까는 부분이었죠. 문장 시작이 in으로 시작했으니까 주어가 아닙니다. 쉼표 딱 찾아주면 오케이, 여기까지 수식어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you may encounter 해서 나오죠. 처음 시작이 in the course of로 나오는데 요거는 뭐뭐 하려는 과정에서 라고 해석이 되죠. 뭐뭐 하려는 과정에서. of가 전치사니까 뒤에는 동명사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with an invention 어떤 발명품이 가지는 문제인데 사실 뭐 이건 중요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당신이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야. 어떤 brick wall of resistance 벽돌인데 resistance니까 저항이죠. 저항의 벽돌에 마주친다. 비유적인 표현이지. 저항이라는 벽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 뭐 할 때 맞닥뜨리냐면 when you try to think your way 당신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핵심이 되겠죠. logically.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through the problem, 문제를 통해서. 자, 이래서 앞으로 계속 이 logically랑 그리고 창의적이랑 두 개가 비교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논리적 사고가 왜 문제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Such logical thinking. 그러한 논리적인 사고는 is a linear type of process. 선형적인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표현이 여러분이 헷갈리죠. 선형적 구조라는 게 뭐냐면 무조건 직선으로 간다는 거야. 뒤에 창의적 사고는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비선형적이라고 나와요. 즉 선형적, 직선적이다. 유연하지가 않다는 거죠. 유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쉼표 위치 계속적용법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것은 사용합니다. 우리의 reasoning skills를 사용합니다. 자, reasoning은 추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선 이유라는 뜻이 아니고요. 추론 능력을 사용하는 게 논리적 사고이다. 이것이 works, 일하는 게 아니죠. 작동합니다. fine, 잘 작동해요. 언제는 잘 작동하냐면 우리가 operating, 작업을 할 때는 작동을 잘 한대요. 근데 어떤 분야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냐 뒤쪽에 왓절로 다시 한번 묶이죠. 이렇게. 조건이 있는 거야. 아무 때나 작동이 잘 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아는 것 또는 우리가 이미 경험했었던 것 이런 분야에서 작업을 할 때만 작동이 잘 된다는 거죠. 오케이, 문법은 뭐 여기 왓절 하나 봐주면 되겠네요. 앞에 선행사 없었고 뒷문장에 목적어들이 없으니까 얘는 what으로 써야지. 바꿔 쓴다면 that 같은 거 이런 걸로 시험에 나올 텐데 당연히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작동이 잘 하긴 하는데 조건을 달았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작동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다음에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니면 새로운 viewpoints, 관점 같은 것들을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러면 이런 선형적인 생각은 유연하지 않은 사고, 이런 선형적 사고들은 will often come up short, 충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come up은 다가오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뭐뭐가 되다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야? 논리적 사고 뭐 좋은 점도 있는데 근데 이럴 땐 별로 안 좋아요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해 줘야겠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런 연결어 좋습니다. 이렇게 반면에 같은 거 나오면은 딱 여기부터 내용이 바뀌는 거니까 문장 삽입으로 들어가기에 참 좋은 부분이죠. 자, 드디어 창의성 사고가 나옵니다. 창의적 사고. creativity.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by definition, 정의상 봤을 때 포함합니다. involves. 뭘 포함하냐면 the application of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의 활용을 포함합니다. 뭐 그렇죠. 창의성이니까 새로운 정보를 다루는 것은 논리적 사고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인 거야. 자, 뒤에 to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뭐에게라기보다는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고요. 뒤쪽에 old가 나오죠. 오래된 문제가 아니야. 기존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돼. 기존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활용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병렬 구조 나오는데 이거는 컨셉이 새로운 관점에 대한 컨셉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앞에 있었던 application 이렇게 두 개 병렬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둘 다 새로운 거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념, 구상, 그리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얼마나 좋아. 아까 논리적 사고의 문제가 뭐였어? 새로운 문제를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는데 그럼 창의적 사고를 사용하면은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for this 이것을 위해서 여기서 이것이라고 지칭한 것은 앞문장에 있었던 창의성이 되겠죠. 이런 창의성,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 당신이 will be most effective 가장 효율적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배운다면요. 이런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배운다면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비선형적인 방식이라는 게 결국 지칭하는 게 창의적 사고라고 했었죠. 뒤에 매너 나왔는데 쌤이 이걸 방식이라고 해석했어. 그지? 매너가 예의 있다 하는 그 매너도 있지만 고등부에서 매너는 거의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방식, way, fashion 그렇게 해석되죠. 자, 그리고 사실 끝난 게 아니었어. 조금 이어서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즉, that is 이렇게 나오는 거는 주어 동사가 아니고요. 즉, therefore처럼 해석해 주면 됩니다. 즉, 앞에서 to operate라고 한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야. 사실 이것도 투부정사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당신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하는 방식을 배운다면 그러면 가장 효율적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창 창의적인 사고 좋다는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도 창의적 사고를 쓰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요. 다시 논리적 사고 까는 걸로 돌아갑니다. State it differently. 다르게 말해보자면 여기서 다르게 말한다는 게 창의적 사고 말고 논리적 사고 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만약에 당신이 생각한다면 linear manner. 그거 봐. 이번엔 linear이라고 얘기하잖아. 이거 아까 얘기했던 논리적 사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논리적 사고를 사용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tend, 뭐뭐 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To be conservative. 보수적인이란 뜻이죠. 보수적이라는 게 근데 무슨 뜻이야? 새로운 걸 추구하지 않고 하던 것만 하는 걸 보수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앞에서 논리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야겠구나.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어야 돼. 즉, linear. 여기가 빈칸으로 non-linear이라고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 왜? 뒤쪽에 보수적이게 될 거라 그랬으니까 얘는 논리적 사고 쪽이 나와야 돼. 자, 그리고 이어서 keep coming up with 하게 될 것이래. come up with 하면 떠오르다라는 뜻이잖아. 생각나다 떠오르다라는 뜻인데 근데 앞에 지금 동사가 keep이었어요. keep은 ing 좋아하지 투부정사 싫어합니다. 뒤쪽에 투부정사로 나오면 틀려요. 자, 보수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이디어가 테크닉이 떠오를 수 있는데 걔도 여전히 이미 알고 있는 애가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수식을 해주죠. 주격 관계대명사 쓰였네요. 주관대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것 뒤쪽에 동사 수일치부터 떠올리면 됩니다. 지금 주어가 앞에 있는 테크닉스였기 때문에 뒤에도 복수가 나와야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두 개의 병렬 구조를 봐도 이거 둘 다 논리적 사고 쪽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빈칸으로 논리적 대신에 창의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 주의해서 봐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 this. 이것은 of course. 갖다 버리고요. 이것은 물론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왓절 나오고 끝납니다. 예, 선행사 없었고 뒤에 want의 목적어 없고 그래서 이것도 대수로 바꿨을 수가 없다. 뭐 간단하죠. 논리적 사고랑 창의적 사고 비교하는 글이었고요. 마지막에 두 개를 같이 써라라는 내용은 안 나왔어요. 여기서 또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그럼 무조건 논리적 사고보다 창의적 사고가 좋은 거냐?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또 아니었어. 그치?
논리적 사고는 그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었는데 논리적 사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창의적 사고. 요 정도까지만 가야지. 논리적 사고보다 창의적이 유리하다 혹은 우월하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또 잘못된 주제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사고방식에 대한 설명이라고만 써주면 제일 적절하겠죠. 문법은 정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쓱 보고 넘어가면 되는 간단한 글입니다. 자, 다음. 자, 2025년 3월 9일 모의고사 41번 해설 시작합시다. 41번 제목은 일단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숫자. 숫자로 세상을 표현하는 것의 문제점이래요. 근데 이게 수학이 문제다라는 건 아니고 여기 읽어보면은 통계 얘기가 나와. 통계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야.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건지 예시들이 또 쭉 나오겠죠. 일단 첫 번째 문단부터 뭐라고 나오는데 세상을 묘사할 때 숫자를 사용하면 다시 말해서 통계를 사용하면 중요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대. 아니 근데 숫자를 사용하면 좀 명확해지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함정이라는 거야. 두 번째 문제는 예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 학생들의 점수 있죠. 그런 걸 볼 때 뭐 누구는 100점이고 누구는 80점이고 이럴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학교의 질,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의 성향 같은 이런 중요한 많은 정보들이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정보를 달아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딱 통계의 문제점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정보가 누락될 수가 있다. 그거에 대한 예시였고, 자, 그 다음 문단에선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게 조작될 수도 있대. 통계가 조작될 가능성도 있다. 또 뭐 있어? 삶에 대한 수치. 삶에 대한 수치라고 하면은 뭔지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긴 예시로 뭐가 나오냐면요. 범죄율이나 아니면 노숙자의 수치나 그런 것들을 예시로 듭니다. 자, 이런 통계에는 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고통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해주는데 도덕적 회피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도덕적 회피가 가능하다. 지금 범죄율도 늘어나고 노숙자 문제도 많아지고 질병도 확산하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그저 그냥 단순히 통계, 즉 숫자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 심각성이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냥 멀찍이서 뭐 범죄율 늘었나 보다. 이 정도로밖에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늘어났으면 뭐 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 가가지고 뭐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사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한다. 숫자로만 하니까 와닿지 않아서 도덕적으로 그냥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회피하게 될 수도 있대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도덕적 회피가 가능하다. 근데 뭐 조금 이 도덕적 회피까지 가는 건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긴 한데 위의 것들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죠. 뭐 정보가 빠질 수 있다, 조작될 수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온 거라고만 봐주면 됩니다. 도덕적 회피만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문제점 이렇게 세 가지가 소개가 됐고요. 이게 장문 독해기 때문에 길잖아. 그래서 쌤이 중간에 좀 끊었어요. 여기까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이어서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은 통계가 중요한 정보를 누락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서론이 좀 깁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view, 봅니다. 근데 여기서 view가 그냥 보는 게 아니죠. view, 뒤에 A, 그 다음에 as B 형태로 해서 A를 B로 여기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spoken languages를 다시 말해서 말로 하는 언어잖아. 말로 표현하는 그 언어들을 조금 불완전한 도구로 여기는데 for capturing precise differences. 정확한 차이를 포착하는 데에는 조금 이게 부족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뒤쪽에 나온 precise, 정확한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몇몇의 연구자들은 뭐라고 합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뒤에 가서 뒤집어집니다. 이게 글쓴이가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해. 그런데 나는 아니야라고 이렇게 뒤에 however 하고 뒤집어지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자, 그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절 나오죠. think라는 동사 뒤에 나온 대시니까 여기 보이죠? 생략됐지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여기. 명접 대시 숨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까지 쭉 문장 끝까지 가주면 되죠. 숫자가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장 중립적인 언어, 묘사의 가장 중립적인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쌤이 첫 번째 문단 얘기할 때 말했지만 숫자로 표현하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하지, 그치? 그래서 중립적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편견 없이 딱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숫자가 짱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 나오죠. 그런데요. 왼절 어디까지 쉼표까지 끊어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확인하고 우리의 묘사의 언어가 바뀔 때 숫자 체계로 묘사가 바뀔 때 원래 뭐였는데 원래는 spoken language였는데 이게 갑자기 이 숫자들로 싹 다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toward 이거 전치사예요. 어디 어디로라는 전치사죠. 더 큰 정확성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숫자를 쓰는 게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accuracy 이 단어가 핵심이 되겠죠. 정확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자, 이걸 한 번 더 까줍니다. 숫자들은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니에요. No more appropriate. Pictures of the world. 여기서 픽처를 사진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어색해지지. 세상의 사진. 이상하잖아. 세상의 묘사라고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 써봤자 세상을 더 적절하게 묘사하는 게 아니다. than 뭐보다 앞에 more 나왔으니까 이렇게 비교급으로 than이 나옵니다. than words 말, music 음악 or painting 그림 이런 것들보다 숫자가 더 나은 거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얘기하는데 while절이 쉼표까지 또 끊기고 주어동사 나오고요. 이 사람도 숫자를 아예 쓰면 안 된다는 아니야. while useful 유용하긴 하대요. 특정한 목적에는 유용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census taking 인구 조사죠. 그리고 income distribution 소득 분포 같은 거. 이거 누가 봐도 숫자 필요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숫자가 특정 목표에서는 유용하기는 한데 그런데 그들이 중요한 정보를 eliminate 제거해 버린대요. enormous value. enormous는 엄청난이란 뜻이죠. 엄청난 가치의 정보를 제거해 버립니다. 근데 위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while이라고 하는 게 접속사죠. 접속사인데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그치?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useful 주어가 없어. 동사도 없어. 요거는 그치 분사구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또 보이죠 여기? 생략됐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단어 being이 여기 있었는데 없어요 지금. 자 그럼 being이니까 이 뒤에 있는 단어는 뭐야? 얘는 보어잖아. 그치? 이게 보어니까 뭐야? 형용사여야 된다는 거야. ly가 붙어서 부사가 돼버리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없죠. usefully가 되면 틀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엄청 길었는데 이게 서론이야. 솔직히 한마디로 썼어도 돼. 통계는 정보를 누락한다 라고 하면 되지만 몇 줄이야 이거? 한 6줄 됐죠 지금? 자, 두 번째 문단은 예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계가 무슨 정보를 빼먹는데요. 그 예시가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The future lives of young students. 어린 학생들의 미래의 삶은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미래의 삶은 are tied. 묶여 있습니다. 어디에 묶여 있냐면 그들의 scores. national tests. 자, 여러분 점수에 묶여 있대요. 국가 전국 단위 시험이잖아. 이거잖아. 이거 모의고사. 모의고사 점수에 여러분의 삶이 묶여 있습니다. 자, 굳이 이걸 얘기한 이유가 있겠죠. scores.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지. 얘가 숫자잖아. 여러분 삶을 숫자로 평가한다는 거잖아. 근데 in effect 이게 효과적으로가 아니고요. 사실상이라고 해석해 줘야 돼. 자, 그리고 이 문장이 구조가 좀 많이 복잡한데 여러분이 이 문장 구조를 하나하나 파버릴 필요는 없고 일단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whether이니까 묶일 거 아니야. 이거 접속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쭉 가서 쉼표 여기서 끊으면 되나 싶었는데 하나 더 있어요. where 그럼 여기까지면 되나 했는데 또 있어. at what costs. 자 결국은 여기까지 싸그리 다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문장의 시작이었지. 그렇다는 건 이 단어 덩어리가 이 큰 덩어리가 결국 주어로 쓰였다는 거고 쭉쭉쭉 가보면은 depends 요 친구가 조절의 동사가 되죠. 야, 이게 동사야. 앞에 뭐가 많았는데 이거 다 제치고 얘가 동사인 거야. 요쪽 해석은 이따가 보고요. 일단 주어 먼저 부셔야겠죠. Whether they can continue. 그들이 계속할 수 있을지, 그들의 교육을 지속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렇게 생뚱맞게 나온 where.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실은 지금 병렬 구조가 앞에 있던 whether이랑 병렬이 되는 건데 이거 아까 주어라 그랬잖아. 그럼 명사절이야.
그럼 여기 where도 뭐야? 이것도 명사로 쓰이는 거란 말이지. 다시 말해서 간접 의문문이에요. 간접 의문문으로 해석이 될 거면 실제 이 의문사의 해석이 들어가야 돼. where 어떻게 해석해? 어디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어디에서일지라고 해석해 주면 돼. 또 마지막에 하나 더 나오는데 at what cost. cost가 비용이잖아. 그러면 얘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 즉 얼마나 들지, 돈이 얼마나 들지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주어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그들이 그들의 교육을 지속할 수 있을지, 어디에서 지속할지, 그리고 얼마나 돈이 들지, 이런 것들이 depends, 달려 있다는 거야.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이냐면 handful of numbers. handful이 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한 줌의 숫자. 조금 의역해 보자면 고작 숫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쓰기는 지금 숫자로 표현하는 거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을 숫자로만 표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는 게 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자, 지금 여기 동사를 보면은 s가 붙어 있는데 근데 주어가 여러 개인데 s가 붙을 수 있나 싶을 수 있겠지만 이거 and 하면서 이걸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and 병렬 구조니까 한 덩어리로 봐서 s로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숫자들은 account for 하지 않습니다. account for이라는 단어는 설명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게임 계정 얘기할 때 account 그거는 명사고 여기선 동사로 쓰였으니까 뜻이 달라져요. 자, 그리고 이 뒤에도 병렬 구조가 좀 여러 개 나오는데 이 숫자들이 설명하지 못해주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일단은 첫 번째, the quality of the schools. 그 학교의 질. 근데 어떤 학교냐? 그들이 have attended. 그들이 다녔었던 학교의 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는 목적어 빠졌으니까 목관대가 되겠죠. 목관대니까 생략이 가능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whether이 또 나오는데 이건 또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될 거 아니야. 얘가 한 번 병렬되고 두 번 병렬되고 세 번 병렬돼서 마지막에 and so on 기타 등등까지. 그러면 총 한 개, 여기 두 개, 세 개, 네 개, 마지막 다섯 개. 많이도 얘기했다. 이렇게 병렬 구조가 이어집니다. 자, 해석을 하나씩 해보면요. 그들이 튜터를 받았는지, 튜터라는 단어가 원래는 학습이란 뜻이지만 개인 교습, 그러니까 과외 얘기하는 거죠. 과외를 받았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들이 가졌는지, supportive parents, 지지해주는 부모님을 가졌는지에 대한 여부, 또는 그들이 테스트 anxiety를 가졌는지, 시험 볼 때 좀 불안한 그런 거? 시험 불안? 그런 거를 가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어디다가 표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단지 통계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광범위하긴 한데 어쨌든 글쓴이 입장에서는 지금 숫자가 마음에 안 들다는 거야. 숫자 왜 이렇게 싫어하지? 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점이 나왔죠.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게 문제다. 자, 다음 문단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점이 나오는데 두 번째인데 finally네요. 마침내 putting aside 라고 나오는데 요건 표현법이죠. 그냥 put aside 하면 옆에다 두다란 뜻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뭐를 제쳐두고 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명사 주어가 아니라는 거야. 가다 보면 쉼표 나올 겁니다. 여기 있죠. 여기까지 묶여서 다 수식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지. Putting aside the many ways. 그 많은 방식들인데 어떤 방식이냐? In which 꾸며주고 있고 끝까지 묶이죠. In which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관대. 전관대는 뭐랑 비슷해? 관계 부사랑 비슷하죠.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여기서는 앞에 선행사가 ways였으니까 굳이 바꿔 쓴다면 how로 바꿔 쓸 수는 있겠지만 둘이 같이 쓰면은 하나 죽어야 하잖아. 그래서 그거 대신에 in which로 써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전치사. 이거가 빠지면 안 되지.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자, 근데 어떤 많은 방법들이었냐면 통계적인 결과들이 조작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야. manipulated. 이것도 통계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통계 조작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 제쳐둔대. 그러니까 이건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제쳐두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There are ways. 어떤 방식들이 있는데요. 앞에랑 똑같이 in which로 수식을 해주고 있으니까 얘도 뒷문장이 어떻겠어? 완전해야지. 쭉 여기까지 가보면은 문장의 주어가 또 나오죠. Turning people's lives. 자, 근데 turn이니까 turn A into B 형태로 A를 B로 바꾸다, 돌리다 라고 해석이 되죠.
주어 자리니까 당연히 ing, 동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삶을 숫자로 바꾸는 것은, 즉 삶을 통계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일 수도 있대. insulate.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문제점인가 봐. 그래서 위에서 말한 뭐 조작은 제쳐두더라도 도덕적 차단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도덕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뒤에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통계는 어떤 통계냐면 on crime. 여기서 오는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뭐에 대한 통계냐면 범죄, 병렬 구조 또 쭉 나오죠. 그리고 homelessness. less는 없는 거고 ness는 명사형이지. 그러니까 집이 없음. 한마디로 노숙. 노숙자 문제나 아니면 또는 spread of disease, 질병의 확산이죠. 여기까지 병렬 구조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는, 즉 숫자는 say nothing of people suffering,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 무엇도 말해주지 않는데요. 이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 그럼 아닌 거야. 여러분이 거기 토 달면 안 돼요. 아니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아니야. 모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읽을 때 그 통계를 읽긴 읽는데 뭘로 읽는 거냐면 as reports, 어떤 보고서처럼 읽는다는 거지. 약간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벤트에 대한 보고서로 읽는다. 아니 보고서가 아니라니까. 저게 진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니까. 여기 진짜 노숙자가 생기고 병이 퍼지고 있다고요 라고 숫자로 알려봤자 그렇구나 정도로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차단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쉼표 ing 나옵니다. thus는 별 의미 없고 뒤쪽에 ing가 중요하지. 쉼표 ing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그치? 분사구문 떠오르죠.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에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능동, 수동 잘 봐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허용하다 능동으로 뒤에 목적어도 있고 ing 형태로 잘 나왔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allow잖아. allow는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지. 오형식 단어. 뒤쪽에 목적어, 보어가 나오고 얘 또 투부정사만 좋아하는 애잖아. 여기 자리에 ing 나오면 삐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탈출하도록, 조사가 이렇게 붙어야죠. 우리가 탈출하도록 허용하면서 without being disrupted, disturbed.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수동태로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묶여서, 즉 별 생각 없이 약간 감정적 동요 없이 탈출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냥 멀찍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 차단이다. 결론. 통계는 human beings, 사람입니다. 사람이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ith tears wiped off. wip가 닦다라는 뜻이죠. 자동차 앞에 달려있는 와이퍼고. 근데 wiped off니까 닦여 나간이라고 해석이 돼. 요거는 with 분사구문처럼 봐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쭉 묶여서 눈물이 뭐뭐가 뭐뭐 한 채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눈물 입장에서는 닦여 나간 거여야 되니까 이렇게 수동으로 pp 들어간 거 봐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바뀌어 나온다면은 wiping ing 형태로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문법상 틀리겠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눈물이 닦여 나간 인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감정이 메말랐다는 거잖아. 그치? 감정을 넣지 않은, 그냥 진짜 무미건조하게 딱 숫자만 넣어놓은 그런 인간 형태다. 그러니까 스테레스틱스는 감정이 없어. 이 사람이 지금 통계를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quantify, 명령문이에요. 수량화를 하래. 하긴 하는데 뭘 가지고서 with caution, 신중히 해라. 수량화할 때는 신중히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록 통계에 대해서 비관적이긴 하지만 아까 사실은 인정하긴 했었어. 뭐라고? 필요할 때가 있다. 인구조사랑 소득분포 같은 거를 볼 때에는 또 써야 되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수량화 해도 돼. 오케이, 인정. 근데 할 거면 조심히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단어 caution, 요것도 핵심 단어가 됩니다. 할 거면 신중히 해라. 자, 이렇게 숫자에 굉장히 긁힌 작가가 통계를 까는 장문 독해 잘 봤습니다. 문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역시 장문 독해니까 내용이 좀 길죠. 어려웠으면 두세 번 정도 다시 보면서 내용을 익혀주면 되겠어요. 자, 2025년 3월 고1 모의고사는 여기까지.